식욕, 수면욕, 성욕은 인간의 기본 세 가지 욕구를 말한다.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그 개인은 자신에게 피해 혹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욕구 충족은 삶의 윤택함을 가지게 한다. 먼저 수면욕은 식욕과 더불어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욕구이며 기본 3대 욕구 중 가장 강하다고 한다. 심지어 잠을 안 재우는 건 동서고금을 통틀어 강력한 고문법 중 하나일 정도다. 이를 간단하게 느끼고 싶다면 하루만 잠을 자지 않으면 된다. 정신이 호미해지고 눈앞이 노래진다. 인간이 단 한숨도 안 자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72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기록들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일반인의 경우 3주간 굶으면 치명적이지만 3주간 못 자면 죽는다.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하나인 호기심 해결사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하루 잠을 안 자는 것은 운전면허 정지급,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는 것과 동급으로 혼미한 상태를 만든다고 한다. 인간은 음식 섭취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굶어 죽을 수는 있지만 잠을 자는 것은 거부하여 스스로 죽을 수는 없다. 그 전에 정신줄이 끊어져서 의지와는 반대로 잠을 자게 된다. 별 도구나 기술 없이 기록을 만들 수 있기에 기네스북 기록에 많이들 도전하는데 한 남성은 별의별 노력 끝에 266시간 동안 자고 깨어 있었다. 열흘을 넘기면서 심장에 잡음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기네스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 종목을 폐지했던 상태였다. 한마디로 헛수고 임무로 따라하면 안 된다. 또 이탈리아에서 뇌에 이상이 생겨 수면욕이 제거되는 희귀병이 걸린 사람도 있었다. 결국 3주 정도 각성 상태에 있다가 끝내 거의 혼이 나간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못한 채 사망하여 그제서야 영면에 들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그만큼 수면욕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다음 식욕은 수면욕하고 성욕과 더불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기본 3대 욕구를 이루는 본능적인 욕구이다. 이것에 이상이 생기면 몸에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 사실 식욕은 시각과 후각적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식욕이 없다가 길거리에 널려있는 음식을 보면 한 번쯤 먹고 싶은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식욕 조절과 관여하는 가장 주된 호르몬으로는 섭취 중추와 포만 중추에 작용하는 렙틴과 그렐린이 있다. 렙틴은 음식 섭취를 억제하는 효과를, 그렐린은 음식 섭취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 호르몬 효과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은 음식 섭취를 촉진하는 그렐린에 의해 음식 섭취 촉진 작용이 상진된 사람으로 혈중 그렐린 농도가 상승, 렙틴 농도는 감소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임상에서 마주친 만성 비만 환자들은 오히려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농도가 증가되어 있고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의 농도는 감소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비만 환자들이 렙틴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렙틴에 대해 저항성을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가짜 식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미 밥을 먹었거나 구체적으로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며 몸의 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배가 착각하는 것이다. 가짜 식욕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구체적으로 특정 음식이 먹고 싶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막연히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 음식이 먹고 싶을 경우에는 실제로 배가 고픈 것이 아닐 확률이 높다. 대망의 성욕은 흔히 식욕, 수면욕과 더불어 인간의 기본 3대 욕구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가들은 성욕이 아니라 배설욕을 꼽는다. 성욕은 배설욕의 하위 개념이라는 이유이다. 성욕은 누군가가 연구해서 정의해놓은 항목이 아니라 본래 생활에 긴밀한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감안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성욕이 연구와 시대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삶에 깔려있는 이유는 그것이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작용해서가 아니라 사회, 애착, 관계 등 모든 것에 연결되는 바로 그 긴밀성 때문이다. 종종 성욕의 존재를 근거로 인간은 단지 다른 동물보다 지능만 조금 높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성욕은 단순한 번식욕과는 다른 복합적인 것으로 오히려 이러한 성욕의 존재 자체가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다. 다만 사람 다음가는 지능을 가진 일부 고지능 동물들은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성욕이 나타나기도 한다. 성욕은 다른 욕구와 달리 생활에 대해 긴밀성이 강해서 사회, 생존, 애착, 행복감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대를 불문하고 사회적 통념이나 분위기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연애 감정과 성욕은 분명히 다르지만 개인이 타인과 밀착되어 가질 수 있는 정서적 행복감과 연인 간의 애착에 있어 상당히 큰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이 긴밀함의 정도가 하찮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이유이며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이 충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성욕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욕구는 아니지만 해소를 해줘도 생각보다 빠르게 다시 끌어올라서 상당히 귀찮다. 덕분에 성욕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약물을 처방받아 억제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욕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애초에 약학적으로 성욕 억제제라는 분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울증 치료제나 신경안정제, 남성 호르몬 억제제 등이 처방되지만 그 어떤 약물도 성욕을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다. 성욕은 단순히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욕구가 아니라 애착이나 사회적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경향이 있어서 억제하면 오히려 굶주림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성욕의 관계성에 대해 긴밀함은 사회적 관념이 아니라 성욕이 자체적으로 가진 특성과 기능에 가깝다.